당신의 건강을 플러스하는 시간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의 문을 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그맨 정승환 씨, 어서 오세요. 동방신기에 시아 준수가 있다면 개그 콘서트에 치아 준수가 있습니다. 치아가 예쁜 개그맨 정승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건강 가이드도 소개해드릴게요. 치과 전문의 장성현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치과라는 사파리에 새롭게 건강 가이드를 맡은 치과의사 장성현입니다. 오늘 하루 재밌는 치과의 세계로 안내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와, 기대돼요. 자, 오늘은 이제 치과의 세계로 저희가 네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을 진행하면서 별명이 생겼어요. 뭐죠? 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죠. 이게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매 회마다 저랑 좀 이렇게 겹치는 이 질병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제가 좀 그런 별명이 생긴 것 같은데 오늘 드디어 제가 아프지 않은 건강한 곳을 주제로 다룰 수 있게 됐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정말. 네. 사실 매번 이건 내 얘기야, 남 얘기가 아니야,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이러셔서 정말 저를 비롯한 토니언 씨 팬들이 마음이 정말 아팠거든요. 네네. 드디어 유방암 이후로 유방암 치질 이후로 네네, 깜짝이야. 전혀 상관없는 건강한 그런 부위. 바로 치과 쪽이죠.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치과의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저도 조금 건치해요. 저는 보기보다 말이죠. 교정도 안 하고, 임플란트도 안 하고, 또 라미네이트도 안 해서 순정이죠, 순정. 예. 그래서 오늘 좀 얘기하는데 리얼리티가 떨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네네. 왔잖아요. 네네. 제가 온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치아에 관련돼서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평소에. 오늘 두 분들 대신해서 제가 네네. 궁금증을 많이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풀어주신다는 느낌으로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풀 수는 없고요. 네네. 건강하시죠, 치아는? 디자인에 흠이 있을 뿐 네. 성능에는 절대 지장이 없습니다. 와우. 예, 걱정 안 하셔도 그게 돼요. 중요하죠.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봐야 될 것 같다. 역시. 아하. 전문의 다우신 네네네. 드시죠. 자, 오늘 어떻게 보면 또 찰떡 패널인 것 같은데 자, 건치 MC들을 대신해 이에 대한 궁금증 열심히 물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삶의 질을 좌우하는 또 이 치주 질환과 임플란트인데요. 선생님, 그 치주 질환이 삶의 질을 좌우한다고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내드려보겠습니다. 좋아요. 갑자기 퀴즈.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 성인 남성 혹은 여성들이 네. 가장 많이 병원을 찾은 질병은 1위가 뭘까요? 정답. 이건 뭐 되게 빨리. 내과 아닐까요? 내과. 네, 아무래도 뭐 감기가 이제 남녀노소 계절 상관없이 좀 많이 걸리니까요. 네. 저는 이제 좀 이 프로그램 하다 보니까 네네. 똑똑해져가지고 네네. 저분이 저렇게 물어본 건 이유가 있을 거다. 충치? 네, 뭐 고려해 보겠습니다. 고려. 저도 그렇게 아하. 생각하는 게 사실은 내과 의사 선생님이 아니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치과 선생님이 내신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이 치주에 관련된, 치아에 관련된 질병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 토니 오빠 뭐가 되나요? 갑자기 바보가 되는 갑자기 감기 자주 걸리는 네네. 형으로 이미지가. 그렇습니다. 네. 치과 선생님을 모셔놓고 감기를 얘기한다. 맞아요. 아유. 혹시 치과에서 말하는 감기가 충치 아닐까요? 그런 의미 아닐까요? 포장. 야, 좋아요. 치아가 걸리는 감기. 궁금한 뭐 거. 너무 가시긴 했는데 치과에서 얘기하는 감기가 충치는 아니고 아니에요? 치주 질환이라는 병입니다. 치주 질환? 질환이요? 네네. 치질 아니고 치주 질환. 확 다르거든요. 너무 느낌이. 많이 갔다. 치주 질환 줄이면 치질이잖아요. 그렇네. 그렇죠. 입에서 들어가서 밑으로 나오는 하나로 연결된 채널은 맞는데 이런 방송인지 네. 모르고 나왔습니다. 벌써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나온다고요. 그러세요? 네. 네, 근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왔던 병은 이제 잇몸 질환인 거죠. 그거를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해서 치주 질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한 해에 1,880만 명 정도의 환자분들이 치과를 방문해서 잇몸 치료를 받으셨는데 스케일링을 받으시는 분들은 다 포함이 된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 다음 단계 치료를 받으신 분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치주 질환이라는 게 이제 모든 걸 포함한
이제 이와 관련된 잇몸과 관련된 네, 맞습니다. 모든 질환에 대한 치료를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야 그래도 1,800만 명이면은 인구의 3분의 1이 맞아. 치과를 다녀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정말 이 흔한 질환이라는 건데, 저는 사실 뭐 치주 질환이 정확히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치주 질환이 뭔가요? 치주 질환을 쉽게 설명드리려면 일단 그 말을 해석을 하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주니까 치아의 주변에 생기는 질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치아가 있고 그 주변이 뭐가 있냐면 잇몸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뼈가 있죠. 예, 그러면 치주 질환이라는 거는 잇몸 그 자체나 혹은 그 주변 뼈가 이제 질환이 생기는 거를 저희가 치주 질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충치하고는 다른 거예요? 네, 충치는 치아에 생기는 질환이죠. 이가 썩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가 세균에 의해서 세균이 들어가고 그 이의 딱딱한 부분들이 썩어가면서 이가 손상되는 거를 저희가 충치라고 하죠. 치아 우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걸 충치라고 하고 치주 질환은 이가 아닌 그 주변이 망가지는 거를 치주 질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치주 질환은 왜 생기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자면 저희 구강 내에는 항상 세균이 존재를 해요. 근데 그 세균들이 이제 독소를 내뿜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치아 주변에 그 독소들이 조금씩 쌓이게 되는데 그게 잘 양치질이 안 되거나 관리가 안 돼서 방치가 되면 그게 이제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치석이 되고 그 밑에 이제 더 많은 세균들이 이제 제거가 안 되는 치석이라는 단단한 보호막이 있으니까 그 밑에서 더 잘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세균이 내뿜는 독소가 점점 치아 주변에 있는 조직들을 망가뜨리는 게 치주 질환이 생기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되게 좀 중요한 사진을 한 장 가지고 네. 왔거든요. 무슨 사실? 이 사진을 공개하기까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보여줘도 되나? 뭐길래요? 한번 보시죠. 제 치아 사진입니다. 세상에나 저게 뭐죠? 뭐예요? 자, 어류 아니에요. 사람 치아입니다. 저게 뭐죠? 예, 사람 치아. 치아는 이렇게 치아가 몇 개 없어 보이더라고요. 네. 아니 개수는 명확한데 예. 이제 좀 개수는 다 있으시고 오히려 사랑니가 발치가 안 된 상태로 양쪽에 두 개가 존재해요. 진짜네. 아, 밑에 있는 거예요? 네네. 그렇네요. 옆에 양쪽에. 저걸 어떻게 안 뽑으셨지? 근데 심지어 저 오른쪽 저도 지금 제 사랑니랑은 지금 초면이거든요. 근데 쟤는 왜 또 정면을 보고 있죠? 오른쪽에 있는 거? 저거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위를 보지 않고 지금 정면을 보고 있는 네, 거니까. 맞습니다. 저건 이제 이소맹출이라고 해서 사랑니가 이제 다른 방향으로 나는 거를 이제 그런 상태로 되어 있으신 건데 저거는 굳이 안 뽑으셔도 되고요. 반대편도 사실은 문제가 없다 그러면 놔두셔도 괜찮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근데 저희가 하려는 얘기의 핵심은 오늘은 이제 잇몸이니까 예. 치주 질환이니까 이렇게 봤을 때 조금 안 좋을 만한 부위가 한 군데는 좀 확실하고요. 아, 이것만 보고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진짜요? 저 엑스레이 상에서 보이는 거는 이제 뼈 높이가 보이는 거예요. 오른쪽 편에 이제 쉬운 작은 어금니가 있는데 저기 가운데 하얀 기둥이 세워진 치아가 있어요. 지금 잇몸이 상대적으로 많이 내려가 있어요. 아니 잇몸이 근데 선생님 이렇게 좀 이렇게 벽처럼 생긴 게 아니고 얘만 내려갈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원래는 말씀하신 것처럼 네. 되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시네요. 네, 이 벽처럼 치아가 이렇게. 있으면 주변을 이렇게 다 감싸고 있는 게 치아 뼈인데 예. 저 치아 같은 경우에는 앞쪽 뼈가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저 치아 사진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저거는 엑스레이나 다른 구강 내에서 검사를 해 보시고 그 안에가 썩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어요. 분명 아까 오프닝 때 치아 주스라고 했는데 캐릭터가 확 무너지거든요 지금 첫 번부터. 근데 멤버에서 탈퇴하셔야 될 것 같은 수도 있어요. 1인 아, 그룹이어가지고 네네. 뭐 탈퇴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평소에 이렇게 통증을 느낀 적이 없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도 썩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이미 저 치아는 신경 치료가 되어 있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옆에 치아는 그 하얀 선들 옆으로 치아 모양이 이렇게 조금 하얗게 보이는 반면에 네네. 쟤는 그 내려오는 중간 부위가 좀 까맣게 보여요. 근데 이거는 방사선 왜곡이나 그런 촬영 시에 생기는 왜곡상일 수 있지만 저라면 한 번쯤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네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네. 아까 되게 당당하게
한번 봐야지 안다고 하셨던 이유가 있네요. 아, 그렇네요. 그것까진 아니었는데, 네. 예, 근데 생각보다는 이제 치료하신 게 많으셨네요. 그러네요. 과거 치료 이력도 그렇게 딱 지금 나오네요. 치료 이력을 좀 숨기시는 겁니까 그러면? 들통이 다 났네요. 깨끗한 척을 했거든요. 들통이 나네요, 이렇게. 아니 아프지는 않으세요? 네, 평소에 아프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건강한 줄 알았어요. 네. 아 그러면은 선생님 치주 질환은 충치처럼 막 이렇게 통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치주 질환 증상이 없는 거예요? 치주 질환은 초기에는 사실 증상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초기와 중기 뭐 이렇게 나누긴 하는데 아주 초기에 이제 잇몸만 살짝 붓고 뭐 그런 정도를 치은염이라고 또 부르기도 해요. 근데 그 정도 상태에서는 거의 증상이 없으세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심해져서 뼈가 살짝 녹거나 이러면서 문제가 생겨서 더 이렇게 심각해지고 많이 부으면 그때부터 이제 가끔 이제 저희가 약 선전하는 그런 게 이제 붓고 시리고 피나고 이가 네. 네. 그런 증상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잇몸에 피가 좀 많이 나는 편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빨을 좀 닦다 보면 네네. 피가 좀 많이 맞아, 나는 그런 게 편이에요.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건지 이게 좋은 건지 아니면 나쁜 건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좋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살을 이렇게 긁는다고 해서 이제 브러쉬, 그러니까 양치질하는 거를 살을 긁는 거라고 표현하면 그냥 피가 나진 않잖아요. 네. 근데 제가 어딘가가 곰고 이렇게 붓고 이렇게 염증이 생겨 있는 데를 긁으면 그게 이렇게 벗겨지면서 피가 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건데 마찬가지 증상이 잇몸에서도 나는 거죠. 근데 잇몸 살은 더 훨씬 더 얇고 부드러우니까 더 그런 증상들이 쉽게 나는 건데 잇몸에서 피가 난다는 얘기는 내 잇몸이 부어 있고 그 안쪽에 염증이 있는 상태다라는 거를 이제 표출을 해준다고 보면 좋으실 것 같고 그게 나 이제 치과 한번 가서 최소한 잇몸 치료를 받거나 이제 검사를 한번 해볼 시기가 왔네라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또 많은 분들이 잇몸병에 대해서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자, 오늘 건강 사연의 주인공 역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평소 생활 습관이 이 치주 질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저도 맨날 저러거든요. 물 닦는데도 아프다고. 아이고. 오징어인가요? 표정이 저 정도면 맛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나 같으면 안 먹겠는데요. 부부싸움한 거 아닐까요? 네. 기호식품 대신 하는 느낌. 입이 심심해서. 배고프지 않냐? 그런가? 아점을 먹어서도 그런지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이, 뭐 먹을 것 좀 없을까? 이거 먹어. 에이씨, 이거 딱딱해서 싫어. 무슨 소리야? 평소에 이런 걸 좀 먹어줘야 이가 단련되고 그러는 거야. 응? 이를 왜 단련하는 거야? 우리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 먹을까? 오, 좋다. 자.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근데 라면이 치아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라면은 그냥 부드럽게. 부드러운데 저 끊어먹기 좋은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유 뜨거워. 시켜서 천천히 먹어. 술은 불어. 그러다 이천장 답이지. 아 뜨거운 걸 먹는 뜨거운 게. 걸 먹는다. 아유, 저 입천장 가지고도. 제가 홈쇼핑 하다 입천장을 하도 많이 대어가지고. 어머나. 그건 진짜. 오늘 뭐, 아우, 혀에도 안 좋고, 천장에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에도 위 안 건강에도 안 좋을 것 같거든요. 잇몸에도 안 좋고, 뭐, 위에도 안 좋고, 네. 식도에도 안 좋아요. 아, 뭐 시원한 거 한 잔 마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극단적인 걸 좋아하시네. 뜨겁고 차갑고 이런 거. 아 콜라. 아 뭔가 이 안 좋아 보여. 아니, 아무리 남자인이어도 미끄러워. 이루력을 판다니요. 이를 옛날에 정동남 씨 찬혁이 병뚜껑 이빨로 따는 사람 오랜만에 보다녀. 여름에는 이렇게 먹으면 안 되지. 여름에는 얼동. 콜 몰라? 그게 뭔 소리야? 별걸 다 줄여. 아유, 오빠, 이게 요즘 NG 말이야. 막히다 기가 막혀.
아주 다 씹어 먹겠어 아주 그냥. 어? 어디가? 양치질하러. 이렇게 갑자기? 야 이게 다 내 건치의 비결이거든. 우리 지금 탄산 먹었잖아. 바로 양치질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 이거 맞는 거 아니에요? 양치 바로 하는 거는? 온갖 나쁜 짓 다 해놓고 양치하는 느낌 있잖아요. 아, 이도 얼음을 또 저렇게. 아니 요즘 날씨가 더우니까 얼음 필수잖아요. 아, 물이 너무 차가운가? 아, 이거 왜 이렇게 시리지? 자, 두 분을 보니까 천생연분이에요. 네. 그냥 뜨거운 걸로 그냥 네. 잇몸을 달구시고 한 분은 차가운 걸로 아주 또 잇몸을 달구시는 정말 천생연분 커플인데 야 이거 잘 모르는 제가 봐도 너무 막 쓰는 것 같아요. 그죠? 치아를요? 네. 근데 저기 아까 여성분이 이렇게 오징어 좀 씹어줘야 치아가 튼튼해지는 거야 막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저도 오히려 잘 씹으면 튼튼해지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얼음도 막 아그작아그작 씹어 먹으면 이가 튼튼한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아니에요? 약간 턱 근육도 발달하고. 네, 말씀하신 토니아님이 되게 이제 진짜 많은 걸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오. 딱딱한 걸 잘 씹게 되면 그건 이제 턱 근육은 발달합니다. 네, 그래서 턱 근육이 이제 발달하면서 여기가 약간 좀 튀어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힘들은 증가하는 게 맞습니다. 근육의 사용량이 증가하니까. 근데 치아 자체는 이제 버틸 수 있는 힘도 한계가 있을 거고 쓰는 이제 힘을 받는 거에도 한계가 있을 텐데 그 힘을 계속 너무 많이 주면 이제 치아를 둘러싼 치주인대라는 게 좀 아플 수도 있고요. 치아 자체에도 무리가 가서 피로파절이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깨지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저렇게 딱딱한 걸 계속 즐겨 드시다 보면 치아 자체 문제보다는 가장 큰 거는 이제 턱 근육이라고 저는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턱 관절, 근육 이런 데 더 문제가 생겨서 이제 입을 벌리거나 담으실 때 혹은 뭐 이럴 때 좀 불편해지실 수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양치하는 습관은 되게 자주 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콜라 같이 이렇게 탄산 먹고 바로 양치하는 습관 좋은 거 아닌가요? 진짜. 실제로는 좋지 않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탄산이라는 게 산이잖아요. 드시고 나면 저희 치아 같은 경우에 얇은 막이 벗겨지는 현상이 생겨요. 그 치아의 딱딱한 부분에. 그러면 그 상태에서 탄산을 통해서 얇은 막을 벗겨놓고 바로 양치질을 하시면 치아 자체에 좀 스크래치가 나고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시면 탄산을 드신 후에는 이제 물로 헹궈 주신 다음에 혹은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있다가 양치질을 하시는 게 치아 보호 차원에서는 더 좋습니다. 그럼 물을 생수를 한 컵 먹고 좀 헹구고 아니면 가글을 하는 거요? 가글까지보다는 그것도 안 그냥 입안을 살짝 이제 물로 헹궈 주시는 게 좀 좋다고 봅니다. 이건 진짜 몰랐어요. 네. 저는 사실 이제 콜라나 사이다 마시고 네. 가글을 하거든요. 아이고. 그리고 이게 거의- 나쁜 습관까지는 아닙니다. 네. 나쁜 습관까지는 아닌데 굳이 그걸 하시지는 않아도 그냥 네. 물로 헹구는 네, 물로 게 헹궈 가장 주시면 좋다. 이렇게 이가 뭐 붓고 시리고 피나고 이 증상만 봐서는 치주 질환인 것 같은데요. 이 주인공처럼 치주 질환을 만약에 그대로 방치하면 또 다른 어떤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나요? 치아를 둘러싼 주변 조직이 점점 망가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잇몸이 망가지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뼈가 망가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심해지면 치아를 잡아주는 뼈가 망가지니까 그 잇몸뼈가 이만큼을 잡고 있을 때 저희가 치아를 쓰는 힘은 다 뭐든지 다 견딜 수 있습니다. 오징어도 견딜 수 있고 얼음도 견딜 수 있는데 만약에 뼈가 점점 망가져서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면 얘는 쉽게 흔들립니다. 힘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제가 씹으려고 예전처럼 나 딱딱한 거 씹어야지 꽉 씹는 순간 아파. 힘을 못 주는 상태가 벌어지세요. 근데 저 상태가 더 방치가 되면 그냥 여기까지 다 뼈가 녹습니다. 폭탄 맞은 것처럼 싹 다 녹아요. 그러면 얘는 그냥 잇몸에 매달려 있는 애가 돼요. 빠지기도 하나요? 아이고 빠지기도 빠지겠네. 그 어렸을 때 모래 이렇게 해놓고 깃발 세워놓고 이거 네, 맞습니다. 없어지면 얘 네. 쓰러지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네네네. 비유가 이게- 너무 좋은데요? 불안하네요. 비유가 너무 좋으시네요. 진짜. 칭찬에 약해가지고. 칭찬하지 말아주세요. 제 치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놀리는 게 편하지 저는 칭찬받으면 불편하니까. 저 사실 또 궁금한 게 있는 게
보통 아침에 저희가 물을 한 잔 이렇게 네네. 마시는 경우가 네네. 많잖아요. 네. 건강에도 좋다 네. 이런데 이게 또 반대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에 세균이 굉장히 가득한데 이 물을 마시고 안으로 그 세균을 넘기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맞아. 양치하고 예. 마시라고. 양치를 하고 뭐 한 번 헹구고 네. 뭐 마시라는 뭐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혹시 좀 한번 좀 확인 좀 진짜. 해줄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확인을 드릴 수는 없을 것 아, 같은데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뭐 전제 조건은 맞습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 우리가 입안 세균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을 시기는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가 뭐 물을 한 모금 먹는다서 그 세균이 넘어가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폐혈증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확률적으로는 너무 작은 일인데 뭐 제로냐 하면 아닐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보통 사람의 경우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키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키스는 좀 제발 안 하는 게 좋을 것 그러면 같아요. 양치하고 나서 사랑 아니에요? 네? 저 해본 적이 없어서 치과 선생님이 안 하는 거면 안 안 좋은 해야 거네.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취향의 차이기 때문에 아하. 네. 사랑 인사. 그러니까 뭐 조건 없는 치과 사랑. 의학적인 얘기 아니고 그냥 사랑에 따라 다르다. 사랑의 예, 깊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원장님 제가 예전에 그 잇몸에서 좀 피가 나고 좀 부었다가 내일 되면 나 병원 가야지 하니까 또 자고 일어났더니 또 괜찮고 그게 좀 반복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맞죠, 맞죠. 그러면 이 치유 질환도 자연 치유가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진짜요? 어느 정도까지는요. 그러니까 내 몸 상태가 되게 건강한 상태라면 대부분은 자가 치유가 되는 정도가 생깁니다. 근데 원인 자체가 해결이 되진 않아요. 치석이 제거된 게 아닌데 그쵸. 내 주변에 잇몸이 염증이 생겼다가 이게 자가 면역이 떨어져서 확 생겼다가 좀 자가 면역이 올라오니까 얘네가 좀 수그러들었어요. 근데 수그러든 거를 사람들은 괜찮아졌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거는 계속 안 좋아지는 걸로 천천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제일 좋게 생각을 하면 내가 잇몸에서 붓고 피가 났었어. 그거는 내 잇몸이 나한테 한번 병원 가보라는 신호구나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치주 질환은 증상이 없다는 걸 이제 오늘 말씀해 주셨으니까 아팠다가 괜찮아져도 방심하지 말고 네. 꼭 가봐야겠네요. 그러면은 가면 아까 뭐 잇몸 치료도 하고 한다고 하셨는데 네. 정확하게 어떤 치료인지 왜냐면 치과는 일단 무섭거든요. 막 그 소리도 무섭고 네. 그 불빛도 무섭고 불빛 앞에 있는 의사 선생님도 무섭고 어떤 치료를 하나요? 이게 뭐 소리는 딴 데서도 나고 불빛도 딴 데 다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치과는 이상하게 무서워요. 네. 일단 잇몸 치료를 뭘 하냐고 물으셨으면 잇몸 치료는 제일 1회는 오시자마자 저희가 잇몸 검사도 하고 파노라마 아까 사진도 보고 이러면서 환자분 구강 내 상태도 보고 하면서 어떤 치료가 필요할까를 결정을 해요. 그러면 제 1단계는 스케일링입니다. 스케일링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치석 제거하고 가벼운 잇몸 염증 다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뭐 심한 경우는 약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잇몸의 1차적인 붓기를 좀 가라앉히고요. 그리고 나서 잇몸 깊이를 좀 측정할 때도 있어요. 좀 상태가 안 좋다 싶으면 그러면 잇몸 깊이를 측정해서 그게 저희 평균적으로 좋은 사람들은 1, 2mm 많이 나가야 2, 3mm 나가는데 그게 한 4mm, 5mm 혹은 6mm 간다. 그러면 조금 더 깊은 잇몸 치료를 합니다. 이거는 실제로는 그렇게 아프진 않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 뭐 다 경험해 보시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서 한 번씩 긁어내는. 네. 그리고 이제 치과가 무서운 이유를 얘기하셨던 게 아픔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치주 질환을 얘기할 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뭔가요? 이제 아프다는 게 있어요. 아픔을 조금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정기적으로 치과를 다니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제 치아가 치주 질환 뭐 붓고 시리고 피나는데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 제가 주변에 폭탄 맞은 것처럼 뼈도 다 망가지고 이 치아가 이제 매달려 있는 상태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상태가 되셔서 오시면 치아를 발치하거나 뭔가 치료를 받을 때 되게 아프세요. 네, 이유는 치아를 둘러싼 주변 조직에 이미 염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잇몸이 다 망가지고 오셨으니까 마취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걸 뽑고 또 잘라내고 치료를 해야 되니까 너무 아프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안 그래도 무서워서 치과를 안 왔는데 치과에 대한 트라우마가 또 생기셔서 또 가기가 싫어지는 거죠. 네네.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안 아프게 해드릴게요 하잖아요. 네네.
안 아프게 할 수가 없네요. 이미 그렇게 됐어요. 정말요? 왜 자꾸 왼손을 들으라고 하는 거야? 왜? 아프시면은 하고 있다가 치료하시다가 아프면 왼손 드세요. 몇 번을 들어도 똑같더라고. 왜 왼손을 들으라고 해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게. 저도 그런 거 많이 짤로 봤는데 네.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왜 들어도 달라질 게 없더라고. 아, 이거는 제 입장에서는 환자분이 이 정도에서 반응을 보이실 게 아닌지 긴지를 좀 판단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마취를 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판단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잇몸 상태가 이런 상황이면 저희가 마취를 더 해서 해결이 되는 거면 마취를 더 합니다. 근데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좀만 참아주세요 하고 들어갈 때도 있고 때로는 이게 엄살과 실제 아픈 것과를 구별하는 과정이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환자분들이 내가 엄살은 무슨 근데 이제 간혹 있으세요. 자기도 모르게 나오잖아요. 네, 간혹 있으신 분들도 이제 저희가 무조건 마취를 많이 한다고 해서 환자분한테 좋은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감별할 때가 필요해서 그런 행위를 하긴 하는데 왼손 드시면 가급적이면 마취를 더 놔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려고 이렇게 드는 거구나. 이유가 있었네요. 아, 그런 이유는 가늠하는 거네요. 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통증을 느끼는 테스트였네. 환자가. 네. 그리고 이게 약간 통증, 뭐 고통 이런 게 얘기 나와서 그런데 사실 저희 세대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세대는 어디 치과 가서 이가 흔들리면 치과 가서 뽑는 세대가 아니었잖아요. 맞아, 집에서. 네, 집에서 그냥 갑자기 실 걸어 문을 막 열고 그게 더 아파, 그게. 저는 심지어 오락실에서 오락을 하다 갑자기 잇몸이 날아간 적이 있어요. 어머님이? 그러니까 이가 흔들리니까 아, 네. 제가 계속 혀로 이거를 이렇게 아, 맞아. 건들다가 예. 뭔가 중요한 상황에서 하는데 이게 막 어머. 날아가는 적도 있고 오. 그러니까 그런 약간 그러니까 저는 애들이 이렇게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거 없잖아요. 요즘에 누가 뭐 문지방에 걸고 그쵸. 그런 건 없죠. 요즘엔 카라멜 같은 거를 앙 쉽게 해서 탁 빼더라고요. 아 진짜요? 요즘 젊은 아빠 엄마들은 SNS 보니까 아이한테 이렇게 카라멜 같은 거를 흔들리는 거에다가 딱 씹어요. 그러면 딱 씹으면 톡 빠지더라고요. 그거 괜찮다. 근데 우리는 막 문 차고 응. 머리 탕 맞아, 때리면 맞아. 이게 더 아파. 나 머리도 가져왔어. 나 이게 더 아픈 거예요. 이보다. 그 기분 나빠. 기분 상당히 나쁘고. 맞아. 좋은 방법이긴 해요. 네. 통증을 같이 느끼니까 이게 주사 맞을 때처럼. 적어도 여긴 안 아팠어. 방법인데 그래도 그거에 대한 약간 좀 치과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치아에 대한 고통이 두려움이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생각하기에 지금 저희 나이 때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갖는 거는 이것도 있지만 이제 항상 치과가 너 자꾸 그러면 치과 간다 무서운 침 놔준다 뭐 이렇게 막 그게 너무 저는 많았었어서 그런 영향도 있지 않나. 그런 게 있었는데 치과 의사가 되셨네요. 그러게요. 진짜 신기하다. 다 극복하신 거죠. 오, 무서운 사람이 되었어. 자, 오늘 계속해서 네. 이제 치주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치주 질환은 특히 또 조심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치주 질환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걸립니다. 아, 누구나 다 걸린다. 네. 당뇨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조심을 해서 치주 관리를 좀 잘 받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당뇨의 합병증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제일 이제 쉽게 얘기하는 거는 창상치유 지연이랑 이제 감염이라는 걸 들 수 있습니다. 감염. 그러니까 감염이 돼서 염증이 생기기 쉬운 거고요. 네. 염증이 생겼을 때 그 상처가 나는 게 더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잇몸 질환이 생겼을 때 똑같은 자가 면역으로 쉽게 치료가 되던 게 남들만큼 쉽게 치료가 안 되고 그러니까 더 쉽게 빨리 망가지고 그래서 더 잇몸이 빨리 망가질 수 있어서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조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참 이 치주 질환, 뭐 충치 이런 것들에 대한 오해가 아주 많잖아요. 그래서 또 제가 준비를 했어요. 오늘 우리 선생님이랑 커플 안경이 될 것 같은데요. 예. 김다원의 팩트 체크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네. 리액션 해주기로 했잖아요. 리액션 해주기로 했잖아요. 알겠어요. 네, 팩트 체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스케일링을 자주 하면 치아가 망가지기 때문에 스케일링은 1년에 한 번만 해야 한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1년에 한 번 합니다. 주기가 실제로? 1년이에요. 1년에 한 번. 예. 어떠세요? 저는 한 5, 6년 만에 한 번. 아이고. 건치니까.
건치로 생각하니까. 아하. 형님 그래서 피가 나는 것 같아요. 자주 좀 해주세요, 형님. 우리를 위해서라도. 아, 네네네. 치과 무서워요. 좀 무섭죠.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잘 안 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 건강보험 적용돼가지고 저렴해졌잖아요. 그때 이후로 좀 자주 갑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자주 가면 안 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정답은 하나, 둘, 셋. X 한 번만 가는 거는 아니다.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른데 아하. 건강보험공단에서 1년에 한 번 스케일링을 보험으로 지정한 이유는 네. 아마도 1년에 한 번은 받아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 네, 최소. 이게 사람마다 너무 잇몸 상태가 다릅니다. 치주 상태가 다른데 좀 나쁘신 분들은 1년에 한 번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누군가를 불러서 저희가 대청소를 하잖아요. 네. 그 대청소를 하고 나서 그 집이 깨끗하게 유지되는 시간은 그 집에 사는 사람에 따라 다른 거죠. 네네. 그러네요. 그쵸. 네, 근데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매일매일 청소를 깨끗이 하고 잘 닦고 잘 쓰는 사람이라면 6개월 후에 가봐도 여전히 깨끗하게 유지가 될 겁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죠. 또 청소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청소를 잘 못하게 되니까 뭐 어떤 사람은 3개월 만에 가봐도 지저분할 수 있고 심한 사람은 한 달 만에 가봐도 이 심한 상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치주 질환을 이제 깨끗하게 하는 게 대청소가 스케일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나머지 뭐 1년 동안 364일을 집에서 쓸고 닦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 쓸고 닦고가 잘 이루어진다면 뭐 365일 만에 한 번 가서 청소를 받으셔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이 청소 스킬에 따라서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양치를 좀 자주 해야겠네요. 자주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잘하는 거.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식사하고 나면 식당에서 그렇게 우리 아재분들께서 이쑤시개를 그렇게 쑤시면서 나오시잖아요. 요 이쑤시개는 치아에 독이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독이 될 네. 것 같으면 그렇게 자주 눈앞에다 네. 비치해 두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음식 찌꺼기가 남아있는 게 더 독이 되는 저도 그렇게 거 같아요. 생각합니다. 그게 치주 질환의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정답은 뭘까요? 하나, 둘, 셋. 네? 아, 이쑤시개는 독이다. 네. 진짜요? 그래요? 이쑤시개로 치아 사이 음식물이 조금 꼈다고 막 쑤시면 잇몸을 엄청 누르게 됩니다. 누르면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잇몸에 상처도 나고 잇몸이 강제적으로 눌리기 때문에 잇몸 자체에도 안 좋고 때로는 치아 사이가 약간 벌어지는 느낌도 드실 수밖에 없어서 개를 쓰시는 거는 절대 추천을 드릴 수는 없고 아, 그래요. 아니, 요새 그거 아세요? 수지 플러팅? 네, 수지 플러팅 알아요? 잘 모르겠네요. 모르세요? 몰라요? 수지 잘 플러팅? 모르겠네요. 진짜 수지 몰라요? 플러팅. 수지 배우 수지 씨가 본인이 플러팅 할 때 어떻게 쓰냐고 물어봤더니 앞니 플러팅을 한대요. 어떤 식으로 수지 하죠? 씨가 그래갖고 예. 이렇게 한대요, 이렇게. 이거 서세원 선배님 아닌가요? 아, 이렇게 한대요. 이렇게 한대요. 자료화면 좀 넣어주세요. 예, 예. 수지 씨가 웃을 때 이렇게 그렇구나. 이렇게 한대요. 예. 요거 본것 같긴 한데. 네, 있어요. 그 유명해요.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 수지 플러팅 하시거든요. 이렇게 선생님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그치, 그거. 그렇게 하는 거래. 귀여운 척 하는 거래요. 네. 근데 그거 하려면은 이제 혹시 식사하다가 갑자기 그거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거울 보고 이거 제거해야 되잖아요. 이쑤시개로. 그럴 때 뭘로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쑤시개가 독이면. 그냥 물로 좀 하면 되지 안 않을까요? 빠지면. 안 빠지면. 그럼 이쑤시개 말고 어떤 게 좋은 거예요, 그럼? 그럼 그 플러팅을 안 하면 안 될까요? 플러팅 굳이 해야 예쁘지도 되니까. 그리고 않은데. 수지 씨가 굳이 네. 그 앞니까지 써시면서 하실 필요는 없는 것 아니, 같은데. 다른 분들이 플러팅 할 때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쑤시개 말고 좀 쓸 수 있는 게 있느냐. 뭐 치실이나 뭐 이런. 치실을 네. 쓰시는 게 원래 맞는데 아, 그래요? 치실도 없고 네. 이쑤시개밖에 없는데 아. 그 상황에서 이 사이에 낀 거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다면 뭔가요? 머리카락을 머리카락. 치실이랑 비슷하니까 그렇네. 정할 게 없으면 어? 여자분들은 머리카락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하셔도 차라리 그게 낫다. 가능하진 않을까. 오. 해본 적은 충분히 없습니다. 가능하겠는데요? 해본 적은 충분히 없는데 가능하겠어요. 지금 질문 때문에 막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셨군요. 네. 아 근데 머리카락도 좋은 아이디어긴 하네요. 근데 꼭 소독하시고 소독하시고. 소독까지는 그럼 아니어도. 가방 속에 이제 이쑤시개 쓰실 게 아니라 뭔가 치간 칫솔, 뭐 아니면은 치실 이런 거를 좀 항상 들고 다니는 게 좋겠네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치간 칫솔도 좋고 치실도 좋은데 정확하게는 치실이죠. 치아와 치아 사이에 치실이 들어가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치실이 더 아, 좋습니다. 그렇군요. 당장 치실을. 그래요.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간 칫솔과 치실 중에는 치실이 이겼어요. 그쵸, 그쵸. 자, 하지만 이제 요즘에 또 많이 쓰는 게 있습니다. 뭐요? 워터픽. 아, 저희 집은 자, 워터픽은 어떤가요? 기본 청소를 한 후에 아이템? 아, 거 마무리? 같으네. 네. 그러니까 워터픽은 잇몸 마사지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근데 걔를 가지고 저희가 치아와 치아 사이에 낀 모든 음식물이나 이런 면들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터픽을 가장 잘 사용하시는 방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양치질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치실을 사용하셔서 치아 사이 또 잇몸 밑에까지 깨끗하게 하신 후에 워터픽으로 잇몸 마사지를 해준다는 개념이시면 좋습니다. 저는 사실 워터팩 써보셨어요? 워터팩? 네. 아, 워터픽 그 제가 초반에 너무 궁금해서 왜 비행기에서 팔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 사본 거예요. 네. 야, 한 번 쓰고 저는 못 쓰겠더라고요. 왜요? 네. 앞에 거울에 물이 다 튀겨가지고 저도 몇 번 쓰고 안 쓰고 있어요. 매일 거울이 뿌예 한 번 쓰면.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좀 못 쓰겠다는 생각이 어렵더라고요. 네. 자, 김다원의 팩트체크 마지막 질문이에요. 입을 벌리고 자면 치주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다. 진짜? 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정답은 하나, 둘, 셋. 진짜요? 그럴 것 같아. 이걸 어떻게 다 물고 자지? 마르니까. 그쵸? 네, 맞습니다. 아, 말라서요? 오. 너무 이제는 박사가 돼가시는 거 아니에요? 환경을 딱 상황에 맞으면 이 상황이니까 이 상황이면 입이 마르겠구나가 딱 이제 오시는 거잖아요. 아니 저도 이제 입을 벌리고 잘 때가 있다 보니까 다음 날 되면 이제 입이 말라 있어. 맞아. 그럼 이제 약간 향기도 더 안 좋고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입안에 침이 있습니다. 네. 침이 하는 역할은 항균 작용도 하고 충치 예방 작용도 해요. 걔네들이요? 네, 침 성분 중에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 침이 입을 벌리고 자면 마릅니다. 그러면 침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 마른 침 때문에 세균이 더 이렇게 번식을 한다거나 잇몸 밑에는 어차피 침이 잘 안 마르니까 그 밑에서 독소들이 막 생기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서 잇몸 질환이 더 안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입을 벌리고 자시는 분들은 옆에서 조금 케어를 해주시거나. 이걸 이렇게 다물어야 네, 이렇게 다물어 이렇게 좀 해주거나. 그런 집게 하나 나왔으면 예. 좋겠다. 그러니까 안대처럼. 가볍게 이렇게 집을 수 있는. 안 아프고. 요새 무슨 테이프 나왔던데요? 아 진짜요? 있긴 있네. 네, 벌리고 자지 말라고요? 네, 입에 붙이고 자는 테이프 같은 게 하긴 하더라고요. 사야 되는 아이템이 또 늘어났습니다. 치실 그리고 구테이프. 그거는 일단 네. 주무시는 상황을 보시고 네네. 선택을 하시는 알겠습니다. 오늘 덕분에 또 팩트체크 시원하게 해결이 됐거든요. 김다운의 팩트체크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리액션 해주세요. 템포를 언제 들어갈지. 약속했잖아요. 저 처음 왔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좋아요. 예. 네. 이제 남자들이 조금 리액션이 어렵죠. 네, 그렇군요. 타이밍을 모르겠어요. 그래요? 알겠어요. 다음부터는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네, 팩트체크 오늘도 또 좋은 정보가 가득했던 것 같고요.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이 치주 질환 예방하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거는 아까 청소에 비유했으면 청소 방법을 좀 잘 아시고 그 청소 방법을 잘 지켜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양치질 방법을 아시고 또 치실 사용을 꼭 습관화시키시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뭐 몇 가지를 더 추가하자면 잠깐 얘기하셨던 워터픽을 사용하신다거나 아니면 구강 청결제를 뭐 아침 저녁이나 저녁에 사용을 해주신다거나 그러면 충분히 치주 질환을 예방을 할 수 있고 조금 나빠지는 거를 좀 속도를 늦출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근데 사실 어릴 때 학교에서 뭐 올바른 뭐 칫솔 사용법 이래가지고 뭐 알려줬던 것 같긴 한데 이게 참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네.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네, 오. 오늘 특별한 분이 또 출연해 주셨어요. 아, 네. 네, 한번 보실까요? 자, 이제부터 치카치카 게임 할 거예요. 치카치카 할 사람 손 짜요. 네, 저희 아들이에요. 앞니부터 하고 어금니 하고 할 수 있을 만큼 좀 이왕이면 좀 오래 하려고 하거든요. 잘해. 아이고, 고고. 근데 저는요, 잘 보세요. 이렇게 양치질 하다가
칫솔을 그대로 돌리시네요. 아 그런가요? 아, 저 쪘을 때 아파. 아우, 나 저거 아파. 난 맨날 저래. 꼭 이렇게 한번 탁 쳐요, 잇몸을. 너무 꼼꼼하게 하려고 세게 하다 보니까 꼭 잇몸을 부딪혀서 피를 물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방법을 이제 보셨는데 네. 우리 이제 아드님이 하시는 방법도 보셨고 우리 다운 씨가 하는 네. 방법도 보셨는데 소니아님이 방금 전에 되게 매의 눈으로 보셨는데 칫솔을 돌리시잖아요. 아 제가 뭐 어떻게 놀렸어요? 저는 이 몰랐어요. 칫솔을 네.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요. 네. 이걸 합쳤어요. 진짜요? 아니 제가 웨이브를 거기다 넣었나요? 네. 오. 이거는 이제 꼬맹이들 양치 교육할 때 네. 아이들이 이게 손목 움직임이 네. 이게 안전하게 자연스럽지가 않아서 그걸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치긴 합니다. 근데 아이들 때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실제로는 저희가 회전법이라고 명명은 해요. 이 오. 올바른 양치질 방법을. 네. 근데 그 회전법이 제가 잠깐 보여드리자면 네. 오, 네. 준비물. 정확히. 네. 만약에 회전법이라는 게 아까 다원 씨가 하신 것처럼 이렇게 돌리는 회전이 아니라 네. 손목을 써서 이렇게 돌리는 회전이에요. 아 쓸어 내리네요. 네네. 아. 네. 아, 그래서 본 적 있어요. 치아를 이제 약간 45도 방향으로 이제 잇몸과 치아가 맞닿는 면에다가 이 칫솔모를 넣고 이렇게 내리면서 치아를 쓸어 내리면서 닦아주는 거죠. 그래서 치아 하나하나를 이렇게 다 닦아준다라는 개념으로 가는 거고 이게 좀 빨라지면 이렇게 닦게 되는 거죠. 아 한쪽으로만 해야 네, 되네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냐면 치아 면을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돌리면서 가다 보면 네. 이런 데들이 잘 안 닦이고 놓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래로 가면 조금 더 어려워져요. 칫솔이 잘 안 들어가거든요. 아 그렇죠, 안쪽에요. 그렇죠. 네. 네. 세워서 네. 요 끝부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긁어 올려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긁어 올리면 이 칫솔모의 탄성에 의해서 이 부분들이 깨끗하게 닦이게 되는 거죠. 어. 제가 앞니를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스케일링을 하러 오셨을 때 네. 가장 많이 생기는 치석 부위가 바로 아랫니의 앞니 쪽입니다. 아, 저 거기 잘 안 하게 네.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거기만 닦아요. 네. 거기가 뭔가 항상 찝찝한 기분이 있어요. 아, 숨어 있는 그리고 혀로 뭐가 약간 살짝씩 걸리는 기분을 맞습니다. 들기 때문에 네. 더 여기만 저는 닦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닦을 때가 좀 어렵기 때문에 항상 칫솔을 세워서 요 모의 탄력을 이용해서 이제 다 닦아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나서 이제 치실을 써서 요 밑에 부분까지 깨끗하게 네. 면을 정돈을 해주는 거죠. 저는 그 어렸을 때 좀 그런 습관이 좀 덜 들어가지고 네. 이 닦는 게 그렇게 아니 싫더라고요. 다 싫어해요. 애들이 네. 맨날 도망다녀요. 맞아요. 싫어요. 왜 싫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귀찮거든. 치약 맛이 찝찝해. 그리고 저는 왜 보통 식사하시면 바로 양치질 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저는 그거 좀 반대합니다. 혹시 네? 혹시 그 맛을 저는 그 아직 그 감자탕의 오래 맛을 느끼려고. 오래 맞아. 하고 싶은데 맞아요. 갑자기 그게 이렇게 페퍼민트로 싹 지나가면 뭔가 기분이 먹은 게 사라진 기분이 들어가지고 네. 저는 최대한 시간을 좀 끄는 편인데 당연히 안 좋겠죠. 맞아. 나 너무 공감됐어. 저도 양치질을 엄청 뭐 3분 333을 지키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저는 자기 전에는 최소한 시간을 투자해서 꼼꼼하게 닦고 나머지 시간에는 좀 간단하게라도 이제 구취 제거하고 그쵸. 가벼운 예. 양치를 하는 정도로 하고 있어서 근데 자기 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전만큼 자기 전에. 네, 아까 아까 333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3분 또 뭐죠? 하루 3번, 하루 3번? 3분 이내에 3분 동안 아. 3분 이내에 3분. 네, 근데- 아상이 아니라. 네, 3분 이내에 3분 동안 닦느라 아. 네, 식사 후 3분 이내에 저는 그거는 30분 가야 되는데. 저도 물리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 네. 3분 이내 그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저도 조금 즐기고 네. 음식의 여운을 좀 느끼시고 그쵸. 닦으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은 치수 질환 때문에 발치를 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상실된 치아를 좀 방치를 했다. 좀 뭔가 새로 끼워 넣지 않고. 네. 이래도 문제가 되겠네요. 얼마나 내가 방치를 했느냐에 따라서 되게 심각한 문제로까지 갑니다. 이제 뭐 뽑고 나서 한 5, 6개월 지나면 4개월에서 5개월 지나면 어느 정도 뼈가 차요. 발치한 치아 부위가. 아. 그러면 그때 이제 임플란트를 심기도 하고 요새는 발치하면서 바로 임플란트 심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이유에서건 이제 방치가 돼서 몇 년이 지나면 치아가 이동을 합니다. 치아가요? 네. 어떡해요? 중간 치아가 만약에 빠졌어요. 네. 그러면 제일 많이 빠지시는 데가 작은 어금니라고 치면 네. 작은 어금니가 빠지면 그 뒤에 어금니들이 앞으로 이렇게 쓰러집니다. 아 진짜요? 이건 처음 들었어요. 받쳐주는 애가 갑자기 없어버려. 밀리니까. 네, 앞으로 밀립니다. 네. 앞으로 밀리고
받쳐주는 애는 없으니까 네. 솟아오릅니다. 밑에 애가. 그럼 부딪히겠네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제 씹는 면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인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치아 이 구조들이 이렇게 똑똑똑 서 있어야 될 것들이 다 이렇게 쓰러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여유도 생기고 이제 상황도 돼서 임플란트를 심으러 갔을 때 얘 하나만 심어야지 하고 갔는데 그럴 수가 없대요. 아예 못 씹는 거예요. 아예 못 심거나 아니면 뒤에 얘들을 교정적으로 다 밀어서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심어야 되거나 아니면 얘네들을 다 빼고 그냥 임플란트로 다 바꿔버리거나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빠졌다고 해서 방치하실 게 아니라 네. 이제 가급적이시면 이제 빠른 치료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방치를 하시게 되더라도 가급적 최대한 빨리 가시는 게 좋습니다. 치과는 무조건 빨리 가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발치를 하면 무조건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건가요? 요새는 그렇게 많이 하는 추세긴 한데요. 이제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내가 다수의 치아가 빠지는 상황이면 그 상황에 맞게끔 이제 어떤 필요한 치아들을 선택해서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하나가 빠졌는데 중간에 있다 그러면 무조건 넣으시는 게 좋고 하나가 빠졌는데 맨 뒤에 어금니다. 근데 얘가 밑에 치아도 별로 약하고 큰 기능이 없다. 그러면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그냥 없으니까 놔두셔도 됩니다 할 때도 있습니다. 이 발치한 이가 뭐 한두 개가 아니라고 하면 전부 임플란트 하기엔 사실 이거 비용도 맞아. 좀 부담이 될 왜 것 그렇게 같고. 비싼 거예요? 임플란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건지 궁금해요. 일단은 다수의 치아가 빠졌을 때 저희가 일단 환자분의 잇몸 상태를 먼저 봅니다. 이 치아가 빠진 원인이 썩어서 빠지신 분들도 있지만 잇몸 뼈가 안 좋아져서 아까 폭탄을 맞아서 이렇게 흔들리다가 막 툭툭 빠지고 그래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뼈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임플란트를 계획할 수 있으면 임플란트를 계획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틀니로 가자고 할 때도 있습니다. 네. 그 임플란트가 비용도 굉장히 비싸고 힘든 과정인데 임플란트가 수명이 있나요? 임플란트 수명을 얘기하려면 약간 이제 개념 이제 임플란트라는 게 뭔지 약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저희가 임플란트라고 치과에서 얘기하고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네. 요 아래 요 부분입니다. 그게 뭐 뿌리? 나사죠. 나사? 네. 치아 잇몸 뼈에 집어넣는 요 나사 부분을 저희가 임플란트라고 부릅니다. 아, 뼈에 박는 거예요? 네. 뼈 사이가 공과 뼈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드릴링을 해서 얘를 이렇게 심어 아우 넣습니다. 아파, 아우 아파. 그러면 얘가 이제 뼈랑 잘 결합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중간 나사인 지대주라는 걸 연결을 하고요. 그 위에다가 보철물을 올려서 이렇게 머리 모양을 아이고.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임플란트의 수명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네. 이 보철물 같은 경우나 아니면 중간 지대주라고 하는 연결 나사는 네. 이제 망가지거나 풀리거나 빠지거나 할 수 있어요. 이 정작 임플란트의 수명만 놓고 얘기하자면 반영구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가 반영구적이라고 임플란트 보철물까지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환자분의 잇몸 뼈에다가 심어 넣는다고 네, 했어요. 네. 근데 이 잇몸 뼈가 계속 건강하지 않거든요. 치주 질환이 이 주변에 생긴다고 했다면 네. 임플란트 주위에도 임플란트 주위염이라는 게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옆에 자기 치아가 있는데 네. 여기에 치주 질환이 막 생겼어요. 그러면 얘는 임플란트 심어놓은 뼈니까 영향을 안 받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여기 생긴 염증이 여기로 넘어와요. 그럼 얘는 또 망가져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계속 어쨌든 잇몸 관리가 최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치주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일반인에 비해 좀 치아가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 치주 질환의 임플란트 수명은 어떻습니까? 더 짧습니까? 더 깁니까? 기본적으로는 더 짧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이 생기면 임플란트 자체는 안 망가지더라도 뼈가 망가져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네. 그럴 확률이 일반적인 치주 질환이 적은 환자보다는 치주 질환이 좀 심각한 환자분들이 훨씬 더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했으니까
더 열심히 누구보다 병원을 자주 오시고 관리를 받으시고 집에서 청소 방법을 열심히 실행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오늘 주제가 치주 질환인 이유를 알겠어요. 무조건 치주 질환 관리가 최고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임플란트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렇죠? 네. 그렇네.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있고 또 널리 알려져 있긴 한데 여전히 임플란트에 대한 좀 오해도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임플란트 진실 혹은 거짓. 드디어. 첫 번째 오. 질문입니다. 오. 네. 네. 저도 갑자기 제 코너가 그러니까요. 몇 개예요, 이거? 진실 혹은 거짓. 토니 안에 진실 혹은 거짓. 진실 좋아요. 혹은 네네. 거짓. 자,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면서 일을 가는 사람은 임플란트를 하면 안 된다.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그럴 것 같아요. 들어주세요. 괜찮아요? 자면서 이를 갈면 네. 이가 이렇게 좀 평평하게 마모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심하신 분들은 정말 일자로 돼 있는 분들도 있어요. 옆으로 하도 가시니까. 너무 가려가지고. 네, 우리 치아가 보통은 이렇게 저 블록처럼 이렇게 그러면 딱 맞아요. 네. 굴곡이 있는데 네. 이가리가 심하신 분들은 일자로 거의 생겨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맞춰서 머리 모양을 만들면 됩니다. 이 치아의 힘을 이 임플란트에 위에서 눌렀을 때는 물리게끔 옆으로 갈 때는 안 걸리게끔 그런 부분들을 보철물을 통해서 조정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가리가 있으시다 그래서 치아가 걸리는 부분들은 한정이 되거든요. 계속 이제 그 습관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쳐주면서 조절을 하면 충분히 임플란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고. 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를 하면 이거는 진짜 되게 좀 신기한 질문이었어요. 예. 임플란트를 하면 고기 맛을 느낄 수 예? 없다. 뭐 네. 혀에 무슨 일이 있나요? 요거는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네. 약간 그런 식감이 좀 덜 느껴지지 않을까. 내게 아니니까. 내게 아니니까. 저는 좀 들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 들어요. 네. 씹는 맛을 못 느끼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뜯을 때도 그렇고 네. 내 잇몸이 뭔가 하나가 되어 뜯을 맞아. 때도 그걸 느끼는 건데 맞아요. 맞아. 이게 약간 남의 거면 이걸 못 느끼지 않을까. 저도 못 느낄 것 맞아. 같아요. 들거든요. 씹는 맛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요. 어색할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되게 애매하네요. 네. 저희가 세모가 없거든요. 없으면 가운데로 해도 돼요. 정답은 X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아, X. 맛을 느낄 수 있구나. 맛을 느낄 수 있다. 네, 아까 다온님이 잠깐 지나가는 말로 네. 혀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네. 라고 이렇게 잠깐 이렇게 던지셨는데 네. 맛을 느끼는 기관은 우리 몸에서 혀기 때문에 네. 임플란트를 하신다 그래서 혀의 감각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저하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맛을 느끼는 거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근데 아까 정승환 씨가 좀 재밌는 표현, 씹는 맛? 네. 씹는 맛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 씹는 맛이라는 거는 사실은 맛이 아니라 이제 느낌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떨어집니다. 그쵸, 네. 떨어지는 그쵸. 건 맞군요. 네. 그러니까 이건 맛이 아니라 네. 느낌이 떨어집니다. 느낌이. 네. 그러면은 조금 더 질기다고 느낄 수 있나요? 그게 아니라 네. 이제 임플란트는 뼈에다가 임플란트를 심고 그 위에 저희가 가짜 머리를 올려놓은 네.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임플란트에는 신경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씹는 맛이라고 하는 표현은 치아가 있고 그 주변에 치주 조직이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치주인대라는 조직들이 있어서 여기서 저희가 꽉꽉 씹을 때 어떤 신호들을 받고 내가 얼마의 힘으로 씹고 뭐 이런 반응들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반응을 임플란트에서는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씹는 맛이라는 거를 이런 의미로 제가 이해를 한다면 씹는 맛이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에 치아는 임플란트가 아닌데 아래 치아는 임플란트라면 위에 치아에서는 씹는 느낌을 가져오는데 아래쪽에서는 못 느끼는 거죠. 그럴 수 있을 것 조금 같아요. 아쉬울 것 같아. 그 씹는 맛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 괜찮습니다. 뭐 전체란 건 아니잖아요. 단적으로. 다른 곳에서 예. 느낄 수 있어요. 다 했으면 앞니로. 하드한 곳은 여기서 일단 네. 느낌 없으니까 씹어줘요. 일단 네네. 네. 오돌뼈 같은 거 여기서 씹고 그다음에 옆으로 넘겨가지고 좀 느끼면 되지 않을까. 네. 근데 임플란트 수술 전과 후에 먹는 음식은 뭐 식습관은 비슷하게 가도 상관없나요? 너무 끈적하거나 아니면 너무 이렇게 질기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시라면 뭐 괜찮습니다. 그 근데 뭐 라미네이트 같은 거 하면은 사과를 씹거나 깍두기를 씹다가 뭐가 하나가 깨졌다 맞아. 빠졌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비슷한 원리인가 싶어가지고요. 맞습니다. 이게 접착을 해놨는데 라미네이트는 치아 겉에 표면에다 접착을 했기 때문에 네. 사과를 깨물어 먹을 때 이게 이렇게 밀어 올리는 앞니 부분에서 네네. 힘을 받거든요. 그래서 탈락을 하게 되니까 이걸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임플란트는 이렇게 통으로 씌워 놓긴 했지만 접착제를 저희가 보통 치아에 쓰는 접착제가 아니라
그거보다 조금 약한 접착제를 써요. 중간 나사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술이나 이런 보완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접착제가 버틸 수 없는 힘을 받는다 그러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치아의 계속적인 이제 측방력이라 그러는데 옆에서 가해지는 힘들이 자꾸 가해지면 얘가 조금 도는 힘 때문에 회전력을 받아서 탈락하는 경우들도 생기고요. 제가 사실 라미네이트를 또 앞니를 두 개를 하신 거예요? 라미네이트를 했었는데 되게 자연스럽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저는 한 30 몇 년 전에 어렸을 때 이제 사고로 네. 치아를 잃었는데 네. 한 번은 이제 활동하다가 네. 이제 방송을 해야 되는데 껌을 씹다가 이게 그냥 껌에부터 갑자기 뭐가 휑한 거야, 느낌이. 난감하다. 아니 뭐지 이거 그랬는데 갑자기 껌에 이게 붙어가지고 저도 두 개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거든요. 네. 갑자기 연구 없다가 이렇게. 아우, 그거 보면 공차로 온 줄 알고 시작했네요. 예. 정말 당황해가지고 그때 다행히 이제 방송 녹화 전이어가지고 네. 후다다닥 치과 가서 치과가면 바로 붙여줘요? 임시로 일단은 붙여주시더라고요. 어머나. 그래서 붙이고 다시 방송을 했죠. 껌 좀 주세요. 재밌는 거 나올 것 같은데. 재밌는 것 좀 보게. 네, 젤리 같은 거. 자, 항상 치아는 소중하게 다루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네. 자, 임플란트를 또 이렇게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식습관에 신경 쓰는 건 물론이고요. 또 정기검진도 빼놓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은 현대인들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만성질환 이 치주질환과 또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치과를 자주 가야겠다. 양치질을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사실은 굉장히 제가 치아 건강만큼은 자신이 있다. 아픈 데가 없었으니까. 그런 자부심이 있었는데 오늘 굉장히 좀 약간 마음 한켠에 진짜 앞으로 치주 관리, 이 치아 관리 굉장히 잘해야겠다. 충격을 좀 받고 갑니다. 가는 길에 저는 바로 스케일링 하고 가려고요. 진짜 네, 너무 해야 될 좋다. 거. 이거 말 나왔을 때 해야지 또 다음에 시간 나면 해야지 또 못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장성현 원장님 오늘 또 어떠셨습니까? 저는 오늘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세 분이 같이 패널이시니까 이야기거리도 더 풍부하고 물어주시는 것도 더 다양하고 그러니까 저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되게 즐겁게 방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더 나와보고 싶고 또 오늘 제가 강조드렸던 치과 자주 방문하시는 거 또 양치질 잘해주시는 거 꼭 치실 써주시는 거 요 세 가지만은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한 선택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건강하고 더 재밌는 이야기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